있어요. 아예 자연스럽게 공부하면서 그 있잖아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육해분을 말씀드린 줄 아세요? 나머지는 합격률이 너무 높아서 그냥 할만했고 어려운 논점이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솔직히 정말이에요. 한번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86, 87이구나. 86, 87. 내가 잘못 봤네. 86, 87. 86하고요. 87.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세무이급 이거 여기거든요. 세무이급 이건데 이것만 보면 돼요. 여기 76, 24%, 77, 78, 79는 문제가 되게 좋아요. 우리가 공부할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냥 쭉 보면 40% 쭉 이렇게 돼서 40% 육박하잖아. 쭉 50% 쉽잖아. 나머지는 이 6회차에 있는 문제를 알면요. 이건 나머지 그냥 아무 떡먹게 회계급 수준밖에 안 돼요. 그냥 쉬워요. 그러니까 이 학습할 때 이 위주 있잖아요. 이 여기에 있는 문제 웬만한 건 다 여기 집에 있다고 다 기준. 그러니까 자연히 공부하고 나중에는요. 그냥 나중에 시간이 남는 분들은 이거 한 번씩 풀어보고 그러러 가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논점이 어려운 게 많으니까 합격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 주사합장 총괄 납부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주사합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치를 일괄해서 납부하거나 환급. 그죠? 할 수 있다. 이 말이 좀 맞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주된 사업장의 법인은 주된 사업장은 주사합장 총괄 납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를 얘기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도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죠? 사업자 단위는 본점에서 일괄하지만 얘는 지점도 주된 사업장을 그죠? 주된 사업장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합니까?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고 주사합장 총괄 납부는 신고를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세 번째 얘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주사합장 총괄 납부의 얘기가 아니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얘기라고요. 정답은 3번이 잘못된 거고 여러분들 납부하려는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 이거 하나만 해요. 개시 20일 전에 신청하면 되죠. 철회 포기 다 과세 기간 20일입니다. 과세 기간 개시 20일. 아까 전에 7월 달에부터 하려면 20일 전이니까 6월 10일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요 정도를 봐야 된다고. 논점 아시겠죠? 요걸 딱 한다고. 그러니까 이 77회가 합격률이 18%밖에 안 되는 19%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 내용이 세무 2급이 출제하는 내용 중에 꽤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에요. 두 개를 비교하면서 내는 부분이.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조금 알아야지만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도 기억을 못 하시게 제가 이렇게 양식을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고, 그죠? 여기에 끼워 넣는 개념이니까 종이를 따로 안 쓰고 그 밑에다가 하는 거고 완전히 주사합장 총괄 납부는 따로 종이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별도로 봐야 된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꼭 알아둡니다. 그리고 그거는 만약 이런 신청 안 하면 만약 내부를 했다면 공급으로 간주해서 과세해서 세금 내고 바꾸든지 하든지 요 규정이 뒤쪽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정리합니다. 넘어가죠. 자, 절차사항 중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과세 거래 넘어가기 전에 바로 마지막에 사업자 등록하는 거. 이제 절차적인 거죠. 우리 세금계산서 끊으려면요,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해요. 나중에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을 배우게 될 건데요. 그때 그러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하면 그걸 등록하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번호를 부여하는 그죠? 절차를 바로 사업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기가 좀 있어요. 시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업자 등록번호는 셋, 둘, 다섯이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나, 둘, 셋, 셋, 둘, 다섯 이렇게. 그죠? 이게 보통 앞에 세 개 관서 코드, 과세 유형, 1년 번호, 뭐 이런 형태로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뭐예요? 요새는 랜덤으로 줘요.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관서 코드가 있다고요. 저희 학원의 예를 들게요. 169-92-78406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서 129가 성남세무서예요. 관서 코드가. 그럼 과세 유형이 90부터 92가 면세사업자예요. 0부터 880번까지가 과세 유형이고 저는 면세사업자고. 그러면 면세사업자 중에서 7,840번째 저한테 주금과 발급한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암호검정입니다. 암호답. 이 해당 그 순서별이 맞는지 암호검정하는 암호프다. 우리 주민등록번호도 마지막이 뭐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암호검정표예요. 끝에.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딱 보는 순간 그럼 저는 옛날에 보면 이게 성남관할이고 그죠? 면세사업자고 뭐 이런 막 정보가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 형태를 셋, 둘, 다섯이는 맞는데 지멋대로 뭐야? 랜덤으로 돌려요. 그죠? 그래서 조금 그저 그게 바뀐 지가 한 1년, 2년 차 안 돼요. 신설 법인이라든지 사업장은 랜덤이고 예전에 있던 거예요. 그 전에 여기에 있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자 등록번호 세금계 받아가지고 입력할 때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사람이 성계가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겠죠? 주민등록번호는 내가 뭐 살아있든 죽어있든 간에 뭐예요? 끝까지 내 하나, 고유하게 한 개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성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지. 세금관리 측면이니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계도 안 돼요. 세금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유일하게 성계되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바로 이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상속으로 인해서 승계하는 경우가 하나 딱 유일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절차적 사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자 등록은 그죠? 어떤 일정한 시기까지 해야 된다고 그죠? 강행 규정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며칠입니까? 20일 내에 이 기간이 20일이라고요. 20일 챙깁니다. 요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내에 요 안에 뭐야? 요 빗금친 기간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규정해요.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꼭 관할세무서에 사업장이 소지한 관할세무서에 가야 됩니까?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꼭 관할만 갔었어요. 근데 전산이 좋아져서 지금은요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제가 만약에 이 사업자 등록의 관할이 지금 성남세무서인데 제가 있죠 부산에서 일 보다가 갑자기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부산 진세무서에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관할세무서가 아니라 된다고요. 그럼 어차피 내부 인터넷으로 있죠. 내부 전산망에서 승인권자는 성남세무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신청하더라도 거기 성남세무서에 도장 찍어서 그쪽에 그거 받는 거니까 신청은 어디든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업 개시하고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개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뭐야? 요렇게라도 뭐야? 개시 전이라도 오케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신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업 개시하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거라고 과세관청이 판단한다면 이 경우는 뭐야? 등록을 못 놓으라고 거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장의 전부를 모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 개시 전 등록을 왜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사업을 개시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전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외울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건물을 지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업자는 조금이라도 뭐예요?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정식적으로 법률상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지 등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건물을 지으면 구청에 있잖아 사용 승인 해줘야 되죠. 그러면 사용 승인서를 가지고 등기를 해서 등기를 취득하고 건물에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해서 사업장을 찍어서 신고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아직 건물이 막 그죠 다 짓지도 않았는데 막 입주해서 사람들이 막 불이 켜져가지고 업무를 보는 그죠 그런 어떤 사업장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즉 사용 승인이 안 됐는데 입주민이 받아가지고 뭡니까 그게 임대를 막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임차료를 대가를 그죠 분명히 임대를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받는 사람은 뭘 끊어줘야 돼요? 사업자가 와서 임대를 줬으면 내 입장에서는 세금을 끊어줘야지 매입세 공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금 그죠 등기도 안 나왔는데 사업자 등록을 못 하는데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개시한다는 말이 뭐냐면 임대를 할 수 있는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임대를 할 수 있는 날은 등기가 나와야지 뭐예요. 임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원의 사업 개시일은 뭔지 아세요? 제가 개업한 날 안 해요. 강의를 첫 번째 할 수 있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려면 이런 거 다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교육청에 그저 등록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한 달 걸려요. 허가를 받아야지 이거를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제조업이라면 최종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첫 번째 날을 그저 사업 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얘가 있죠. 이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돈은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를 못 걸어주니까 그러니까 세무서에 가서 뭐예요? 아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 좀 미리 사업자 번호라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과세관청도 뭐예요? 어차피 준공 떨어지고 할 거니까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줘가지고 세금 계산서 텍스 프레이를 하게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뭐예요? 사업 개시 전 등록이라는데 사업 개시일 전에 있죠.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 잘 나요. 사업 개시일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면 아니다. 그 단골 주제에서. 자, 요거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정확한 FM을 밟아가면 요 기간 내에 신청하러 갈 거 아니에요. 요 기간 안에 신청하러 갔어요. 그럼 과세관청은 받아보고 며칠 내에 교부하도록 하냐면 3일 내. 3일 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당일 교부해줘요. 근데 이 3일이라는 거는 좀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있죠. 법률적인 판단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일이라고 했지 보통은요. 99%는 뭐야? 다 뭐죠? 당일날 교부해줘요. 그 현지 조사를 가야 될 게 있어요. 뭐 룸사롱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가봐야 된다고요. 세무공무원이. 그래서 실제로 있죠. 그 장소가 있는지 정확하게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3일이라는 거 줬는데 근데 대부분이 다 뭐예요? 뭐 당일 교부하니까 이 법이 지금 있죠. 7월 1일부터는 2일로 바뀌어요. 7월 1일부터는 2일로 바뀐다고요. 3일이 아니고 이틀로 바뀌는데 여러분 시험은 6월 6일에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3일이라고 익히면 돼요.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2일이다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그거 참고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점 보시고요. 그 다음에 3일내 교부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5일을 연장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받았죠. 저도 한 8년 9년 전에 받은 적이 이 학원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적 기억이 나는데 받아가지고 처음에 받은 내용이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흔한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상호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사업장을 이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장의 주소가 아닐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고쳐주세요라고 정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그게 바로 뭐예요? 사업자 등록의 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름 바꾸는 거는 그냥 3일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성남전산회계학원인데 제가 지금 성남세무서에 가서 대원 회계학원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바로 바꿉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꿔줘요. 그런데 당일 교부해 주잖아요. 그죠? 그럼 왜 당일 교부해 줄까요? 어차피 이름 단위로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 단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 단위로 관리하는 거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는요.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거는 당일 교부예요. 당일 교부예요. 나머지는요. 뭐 법인의 대표자랄지 사업의 종류 이 내용을 몰라도 돼요. 내용을 몰라도 되고 무조건 며칠이다? 그죠? 3일 내 다른 사람을 교부한다. 이것도 실제로 가보면 당일 교부해줘요. 그죠? 그냥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 시한을 3일이라고 했을 뿐이지 실무는 다 당일 교부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만 좀 보면 돼요. 세 번째만 좀 체크합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때는 돌아가시면서 사업장을 바꿀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대로고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정해는 안 돼요. 정해는 살아있으면서 부르주는 거니까 살아있으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디테일이 필요해요. 가볼게요. 여러분들 법인은 뭐예요? 법인이 있고 권리 능력의 주체인 법인이 있고 대표자는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법인 대표자는 바꿀 수 되잖아요. 그죠? 언제든 바뀔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가 대표자를 바꾼다는 거는 폐업을 안 하고는 뭐예요? 대표자를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볼게요.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요. 폐업을 하는 거예요. 폐업을 해서 장사 안 한다는 거지. 사업자 등록번호는 뭐예요?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고 폐업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논점을 두 개를 구분합니다. 상속은 뭐죠? 상속은 내가 돌아가시면서 부려준 거. 정여는요. 살아서 부려준 거. 그러니까 정여했다는 말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부려준 자가. 상속은 부려준 자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존의 사업자 등록번호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제 학원번호 말씀드렸잖아요. 학원번호 제 대표자가 제로 이름 돼 있다고요. 근데 제가 죽으면서 제 아들한테 물려줬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그대로 있고 대표자를 바꿀 수 있는 예가 요거라고요. 근데 우리 큰애가 만약에 제가 살아있으면서 이 학원을 주려면요. 이거는 제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폐업을 해야 돼요. 폐업을. 사업자 등록번호를 승계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여에 의한 있죠. 우리 사업자 명의의 전환은 폐업 사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상속은 사업자 등록의 정정. 정여는요. 폐업 사유. 요거를 이제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출제가 뭐 되게 많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큰애한테 제가 자꾸 있잖아요. 이거 회계학과로 가라고 제가 계속 밀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이쪽으로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절대 안 한다. 참 어이가 없어. 둘째도 절대 안 한다. 왜 그 머리 아픈 걸 하냐고. 어이가 없었어. 그죠? 그래서 보니까 어제가 전화 왔던데 보니까 이제 훈련 받고 이제 자대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교대 조교로 됐다고. 신병교육 때 조교하는 거 있잖아요. 조교가 됐다고. 그래서 지금 막 교환해 오고 있다고. 어떻게 뽑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교하려면 뭐 자세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 뭐 저녁에 술만 먹고 해서 살이 막 엄청나게 뚱뚱해서 갔는데 살이 그때 빠졌나? 자, 휴 폐업 볼게요. 여러분들 휴 폐업 하는데요.
폐업을 하면 폐업 신고해야 돼요. 폐업하면 폐업 신고해야 돼요. 근데 왜 하는지는 뒤쪽에서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기간만 알면 돼요. 기간만. 폐업일로부터 25일 안에요. 우리 모든 신고는 어떻게 됩니까? 과세기한을 찍어서 무조건 이걸 25일에 신고하잖아요. 이 절차가 그대로 따라가요. 25일이라는 개념이 VAT는 굉장히 중요한 날짜예요. 근데 폐업일로부터 25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년 연중 뭐예요? 신고가 과세관청에서는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못해요. 그래서 폐업은 폐업일로 25일이 아니에요. 그럼 폐업일이 다 다양한데 전부 다 25일에 기간이 만료된 신고기한을 전부 다 법률관계를 다 맞아야 돼. 너 힘들어서 못한다. 요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말이 들어가요. 달의 말일부터 25일. 그럼 올해 지금 4월 1일 날 폐업하던 4월 30일 날 폐업하던 다 모아가지고 뭐야? 한 방에 모아서 그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점도 알아주세요. 폐업 신고하는 날. 폐업 신고하게 돼요. 사업장이 몇 개 있을 때 있죠. 폐업 신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 뭐 간단히 보고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2번에 보니까 다음 중 부가지대법상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86개도 합격률이 안 좋아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맞아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그죠?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원칙이라고요. 사업장별로마다. 자, 신규를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 뭐 고전입니다. 하도 많이. 매번 울고 먹네. 매번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장이